강쌤 영어입니다. 오늘은 시제와 분사에 대해서 학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 시제에서 이 시자가 한자로 때를 뜻합니다. time, 시간을 뜻하는 건데 우리말에서도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해서 한국말도 시간의 선후관계를 나타내거든요. 그럼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과연 시제가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품사 중에서도 동사를 통해서 시간을 나타내는데 기본적으로 시제는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내요. 기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동작이 끝난 상황, 완료, 그리고 그것이 혹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완료의 반대 개념, 진행, 그리고 요 두 개의 개념이 합쳐진 완료, 진행, 크게는 네 가지 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시제를 처음으로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요 기본적인 시제, 바로 첫 번째 과거, 두 번째 현재, 세 번째 미래, 요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 나는 갔다, 나는 왔다, 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동사에다가 바로 쌍시옷 받침을 붙여가지고 번역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한국말로는요, 나는 간다, 온다, 한다. 자, 이렇게 니은 받침을 붙여가지고 번역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는 갈 것이다, 할 것이다,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할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도 미래 시제를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배웠던 그 주어와 동사에서 이 동사에다가 D라든지 ed를 붙이게 되면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나 ed를 붙이는 영어 단어는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는 그 형태가 자꾸 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트는 여러분이 사실 그냥 암기하시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우리가 단어장에서 여러분이 동사 원형의 형태로서 동사를 외우잖아요. 그래서 go, 뭐 do 이런 단어들을 go는 가다, do는 하다 이렇게 단어장에서 외우시죠. 이 단어를 그냥 그대로 현재형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 동사 자리에다가. 그래서 원칙은 동사 원형을 쓰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주어가 뭐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이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가지고요. 조금 형태를 달리 씁니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미래 시제는 쉬운 게 미래는요, 딱히 동사를 가지고 형태를 바꾸는 건 아니고 앞에다가 will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붙여가지고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시면 그냥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 있어요. 물론 will 대신 be going to라는 표현을 써서 동사 원형을 써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시점쯤 되면 여러분은 이제 동사의 3단 변화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동사라는 거는 태생이 동사로 태어났고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동사는 반드시 3단 변화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pu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대표적인 뜻은 놓다, 그 다음에 lose,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길을 잃다, 경기에서 지다 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go, 가다, come, 오다. 자, 이 동사를 가지고 3단 변화형을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두 번째에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두 번째에 put, lost, went, came. 자, 두 번째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따라서 이 원형의 뜻에다가 우리말로서 뭔가 과거형으로 번역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놓았다, lost는 잃었다, 졌다, went는 갔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고, 자,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세 번째를 활용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영어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사실 동사가 아닙니다. 세 번째에 나오는 얘네들은 우리가 학교 수업 시간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과거 분사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수동태로 be, pp, by 하면서 pp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이 과거 분사는 뭔가 과거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동사인 것 같지만 결국에 과거 분사라는 말 자체가 그냥 형용사처럼 쓰는 거고요. 얘는 형용사처럼 써야 되기 때문에 노타가 아니라 노은, 그 다음에 형용사처럼 번역하셔야 됩니다. lost니까 잃은. 자, 그 다음에 gone이니까 간. 그 다음 come이니까 온.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을 형용사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문법에서 활용을 하는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설명했던 이 분사라는 것은 이 한자로서 여러분 이 분자 있죠? 자, 이게 팔자거든요. 숫자 8인데 숫자 8을 칼도자를 써가지고 나눈다는 뜻이에요. 분수할 때 나누는 수, 나눈다, 나눌 분자거든요. 어디에서 나누어서 왔느냐? 사실 영어에서도 뭔가 형용사하면 어떤 상태를 설명해주는 이 단어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요, 기존에 있던 이 동사를 활용해서 형용사로 갖다 쓰기 위해서 쓰는 형태입니다. 결국 분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자, ed라든지 ing을 붙이고 얘를 뭘로 쓴다? 형용사처럼 갖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자, 예문을 보실게요. 우리말에서도 잎들이, 나뭇잎들이 떨어진다 하면 문장을 the leaves fall 해가지고 이렇게 주어 동사로 나타내겠죠. 이때 fall이라는 이 단어가 태생이 자, 동사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 fall이 동사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동사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떨어진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가지고 뭔가 저기 갔더니 떨어진 잎들이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잎들, 우리말에서도 요 잎들이라는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형용사가 쓰이는데 이 fall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떨어진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 떨어진이라는 형용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fall이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ed를 붙여서 for the leaves라고 해가지고 형용사로 갖다 쓰는 거예요. 혹은 ing을 붙여가지고요, falling leaves 해서 이거는 약간 앞에 ed하고 다르게 어떤 좀 이파리가 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진행의 의미를 넣어서 지금 떨어지는 잎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분사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즉, 분사는 분사인데 과거 분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 보다시피 for the leaves 할 때 이렇게 ed가 붙은 형태, 주로 약간 ed가 붙거든요. d나 ed. 요거는 과거 분사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문법 시간에 pp라고 말합니다. 현재 분사는 the falling leaves처럼 falling, ing를 붙이게 되면 요거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분사는 보통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가집니다. 요거 꼭 암기하세요. 수동과 완료를 나타낸다. 여러분 그 수동태 공식 아시죠? be, pp, by라고 했던 이 공식이 왜 pp가 쓰이느냐? pp 자체가 바로 뭐다?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be, pp에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have pp 혹은 has pp라고 하는 현재 완료 배우셨죠? 요때 have pp에 pp가 이렇게 쓰이는 이유가 바로 완료의 의미를 이 아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은 과거 완료로서 had pp라고 해서 배우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면 과거 분사가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면 현재 분사는 말 그대로 그냥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과거 분사가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면 현재 분사는 능동, 자기가 뭔가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과거 분사가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면 현재 분사는 그 행동을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었던 I am going to school, 나는 학교 가는 중이야 라는 것처럼 BING라는 형태를 이러한 원리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기 때문에 이걸 시험 문제로 내게 되면 이걸 구별하라고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동사에 ing를 붙이는 형태로서 동명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동명사, 말 그대로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명사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사로 쓰게 되는데 여기 예문에 나오는 a sleeping pill, 수면제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요때 이 sleeping을 그냥 잠자는 것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뒤에 pill이라는 명사가 나왔죠. 그러면 요때 sleeping은 과연 현재 분사일까 아니면 동명사일까 구별하라는 문제를 학교 문법 문제로 내거든요. 자, a sleeping pill 할 때는 요거는 이 약은 잠을 자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약이잖아요. 따라서 요때 a sleeping pill에서 sleeping은 현재 분사가 아니라 뭐다? 동명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A sleeping baby, 잠자고 있는 아기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sleeping은 바로 현재 분사가 되거든요. 요거는 특히 중학교 1학년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숙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잘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My hobby is collecting items. 자, 번역을 하면요. 나의 취미는, 자, 취미예요, 취미. 주어가 지금 사물입니다. 이 사물인 상태에서 자, collecting items. 여러분이 요거를 마치 진행의 의미로 쓰시게 되면 번역이 이상해요. 즉, 나의 취미는 아이템을 모으는 중이야. 번역 이상하죠. 취미라는 게 아이템을 직접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때는 주어가 뭐일 때, 주어가 사물일 때는요. 여러분 여기 보어 자리에 있는 collecting items는 동명사로 번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때는 이 친구는 현재 분사가 아닙니다. 그냥 아이템을 모으는 것, 뭐뭐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셔야 돼요. 반면에 he is playing computer games. 그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똑같이 비동사에 동사 ing 붙인 형태이지만 이때는 주어가 사람이죠. he라는. 따라서 요거는 뭐다?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은 현재 분사로서 ing이 쓰인 거다라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안녕.